주인공은 무술의 정점에 도달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목표를 이루고 싶었고 이 때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이 지키고 있는 성소 안에 황금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멸을 부여한다고 전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용과의 힘들고 긴 싸움 끝에 주인공은 황금 열매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열매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열매를 먹기 위해 움직이기 전에 진정한 정복자처럼 용의 시체 위에 앉았습니다. 그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무술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인공의 이름은 길퍼스 엘드리건이었고 그는 세계 최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수십 년 후 길퍼스는 늙었고 그는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의 옆에는 그의 맏아들인 길리엄이 앉아 있습니다. 길리엄은 그의 아들이 슬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때가 왔으니 착하게 지내라고 재촉합니다. 길리엄은 어머니를 잃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 슬픕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길퍼스는 불멸의 열매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이 터무니없는 헛소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 자녀를 축복받았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좋은 삶을 살았고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속으로는 엄청난 거짓말이었지만요. 길퍼스는 기본적으로 무술의 정점에 도달할 시간이 더 없었다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다시 눈을 뜹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기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아기이고 아기 침대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전생의 10성급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갤퍼스는 자신의 위치가 평범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누가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가 먹었던 불멸의 열매가 실제로는 불멸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열매의 힘은 윤회였고 이전부터 의심했던 것처럼 불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기에 더 나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이것으로 그는 마침내 무술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주변에 다른 아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별도의 건물에 있기 때문에 엘드래곤 가문으로 다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왜 방에 아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녀들이 젖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침대 중 하나에 손을 뻗어 아기 고블린을 잡아먹입니다. 길퍼스는 방에서 고블린을 보고 충격을 받고 하녀들이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해합니다. 붉은 물질로 고블린을 먹인 후 고블린은 폭발하여 길퍼스의 얼굴에 피를 쏟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그의 몸을 통해 공포가 스며듭니다. 그런 다음 하녀들은 그것을 약간 희석하여 아이들에게 계속 주기로 결정합니다. 길퍼스는 여전히 고블린을 폭발시킨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동안 곧 하녀에게 붙잡힙니다. 그는 병의 내용물이 우유가 아니지만 마법으로 넘쳐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녀들이 아기들에게 너무 위험한 것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녀가 병을 그의 입에 밀어넣고 병의 내용물을 맛보자 길퍼스는 마침내 그것이 고대 용의 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기들에게 용의 피를 마시게 하는 그들이 얼마나 미쳤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들이 왜 그것을 희석할 것이라고 말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는 그것을 뱉어내야 한다고 결심하지만 조금 삼켰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소량이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습니다. 그는 다른 아기들도 그 물질을 뱉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폭발하기 전에 이것이 그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라고 결심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뱉어냄으로써 실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모든 마력을 흡수하면 과거의 자신을 능가하고 마침내 무술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왜 그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는 결연한 얼굴로 병에 있는 모든 것을 마십니다. 하녀조차도 길퍼스가 그에게 먹여지는 용의 피를 기꺼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녀는 또한 상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기쁩니다. 그가 병 전체를 다 마신 후 그는 다시 침대에 놓이고 다른 아기들도 실연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반 아기처럼 그는 좋은 식사를 즐기고 졸리기 시작합니다. 7년 후
길퍼스는 한 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발에 바위를 올려놓고 힘기술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돌을 멀리 밀어내기 전에 1000번의 팔굽혀펴기에 도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벌크 몸을 응시하고 자신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인정합니다. 분명히 길퍼스는 이제 제이크 엘드리건이라고 불립니다. 제이크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그가 섭취한 용혈의 질에 기인합니다. 용의 피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아주 조금 섭취한 아기들조차도 일반 인간보다 훨씬 강한 몸을 얻었습니다. 제이크는 과거에 이미 흡수한 신성한 용의 진정한 근원 힘 덕분에 고대 용의 독특한 힘을 모두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그 자신에게 충격을 준 변신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이크는 자신이 적어도 4성급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1성급 전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실망합니다. 기본적으로 별은 한계까지 압축된 자신의 진정한 힘의 근원입니다. 자신의 몸을 우주로 상상하고 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별이 많을수록 강도가 커지기 때문에 각 별마다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전생의 10성급에 도달했는데 이는 그를 세계에서 그렇게 한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이크가 현재 엘드리건 가문의 수장의 아들로 태어난 지 7년이 되었지만 그는 사생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쓰레기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는 1000년 후에 다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세계는 약자가 강자의 손에 죽는 곳이 되었습니다. 용의 시험이라고 알려진 이상한 의식도 있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을 살아남은 아기들만이 용전사로 훈련받아야 하지만 제이크는 누구에게서도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지만 하녀는 단순히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제이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전투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상기시키면서 하녀에게 분통을 터뜨리지만 그는 하녀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강사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녀는 인형처럼 제이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지만 그는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제이크는 전투 훈련을 받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이크는 하녀에게 본가의 다른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묻지만 하녀는 그녀가 말할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제이크는 답을 얻기 위해 비틀어 보려고 하지만 하녀는 답을 유지합니다. 제이크는 하녀가 이 말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짜증을 냅니다. 그런 다음 제이크는 하녀에게 자신이 학대받기 위해 집에 있는지 묻지만 하녀는 그에게 개인적인 필요를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반박합니다. 지크는 메이드가 삼성 파이터라는 걸 알고 전투 훈련에 도움을 받기로 한다. 메이드가 도움이 안 되자 지크는 숲으로 향하기로 결심한다. 3년 동안 메이드와 함께 살았는데 아무런 교감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지크는 답을 기대했지만 메이드는 이제 그를 무시하는 듯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크는 숲에 들어가 독초를 잔뜩 먹는데 맛은 당연히 끔찍하다. 하지만 그는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다 갑자기 희미한 흔적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왜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면서 나타나 말을 걸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누구든 무시하고 눈앞에 다가오는 것에 집중한다. 그러다 갑자기 앞에 있는 성난 멧돼지를 발견한다. 그는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검은 안개가 전생에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크는 멧돼지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멧돼지는 지크에게 달려든다. 지크는 멧돼지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짓는다. 지크는 멧돼지를 쉽게 피할 완벽한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멧돼지가 완전히 드러나자 지크는 멧돼지의 배에 주먹을 날린다. 이것은 멧돼지의 내장을 부수고 단번에 끝내는 끔찍한 충격을 남긴다. 지크는 자신의 가벼운 손길, 즉 일성이 멧돼지를 해치울 수 있었다는 것에 감탄한다. 지크는 별의 개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지크는 멧돼지를 잡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한다. 지크는 혼자 있는 것에 질렸다고 말하며 모험을 떠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는 어디든 가고 싶어도 바다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지크를 미행하던 이상한 녀석은 그가 전투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주먹 한 방으로 멧돼지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지크가 자신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다. 그는 기본적으로 지크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어머니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그는 가문의 수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고 이 때문에 감시를 받아왔다.
그 이상한 녀석은 상황이 매번 매우 흥미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크는 집에 돌아와 집에 방문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이 방문객들의 힘을 감지하고 그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 대화를 엿듣고 감지한 바로는 그들에게 사리가 없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침내 문을 열고 방에 있는 몇몇 남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왜 왔는지 묻는다. 그는 남자들의 옷에 엘드래곤 문양이 있는 것을 알아챈다. 이것은 그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남자들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남자들은 그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데리러 왔다고 말한다. 지크는 아무도 그에게 검사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거의 정신을 놓는다. 얼마 후 지크는 본가로 끌려간다. 그는 그곳에서 떠난 지 10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크는 집에 온 남자들에 의해 교복을 입게 된다. 알고 보니 그는 사치가 아니라 드래곤 네스트라고 알려진 아카데미에 다니기 위해 본가로 끌려온 것이었다. 이곳은 엘드래곤 가문에서 설립한 아카데미였고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은 모두 7살이 되면 교육을 받는다고 하고 오늘은 입학 시험 날이었다. 하지만 지크는 애초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크는 시험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봐야 하고 그래서 그는 숲에서 머무는 곳에서부터 끌려온 것이다. 지크는 모든 것에 좌절하고 이것은 그를 고통 속에 머리를 숙이게 만든다. 다른 학생들이 그를 지나쳐가는 동안 파란 머리를 가진 랑구스가 그에게 다가온다. 랑구스는 올드스케일 마을 출신이고 지크에게 괜찮은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는다. 지크는 돌아보며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무례하게 묻는다. 랑구스는 소심한 사람인 듯 지크에게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도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지크는 랑구스의 접근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유형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지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례하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랑구스에게 가문 수장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랑구스는 시험 내용은 매년 바뀌지 않는다고 답한다. 하지만 지크는 랑구스에게 시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랑구스는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랑구스는 지크가 시험 동안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괜찮을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랑구스는 지크에게 설명하는 고통을 감수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깡패 무리가 랑구스를 난쟁이라고 부르며 뒤에서 나타난다. 지크조차도 누군가가 랑구스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깡패 그룹은 레톤이라는 녀석이 이끌고 있고 그 역시 올드스케일 빌리지 출신이다. 레톤은 랑구스를 조롱하며 왜 그와 같은 난쟁이가 시험에 오느냐며 집에 가서 놀기나 하라고 말한다. 랑게는 여전히 비난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가 시험에 왔다고 답하지만 이것은 레톤을 소리치게 만들 뿐이다. 레톤은 랑게에게 그가 쓰레기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아카데미에 들어갈 리가 없다고 말한다. 레톤은 지크를 보며 그의 아버지가 가짜 용이라고 상기시키며 계속 웃는다. 지크는 랑구스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챈다. 알고 보니 엘드래곤 가문에는 절대 군주에 의해 세워진 계급이 있다. 신병은 하급 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 병사는 어린 용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장 계급은 성인 용이다. 정상에는 장로 또는 임원 계급이 앉아있고 그들은 장로 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쓰레기를 위해 예약된 하위 레벨이 있는데 그들은 가짜 용이라고 불린다. 가짜 용은 드래곤 네스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나 아카데미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짜라고 불리지만 랑구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그러자 지크는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레톤에게 랑게즈가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레기인지 아느냐고 묻는다. 레톤은 지크의 간섭에 충격을 받고 그에게 누구냐고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다. 지크는 괜찮다고 답하지만 단지 왜 레톤이 랑구스가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그러자 레톤은 랑구스와 같은 사람들은 약골이라고 답한다. 지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레톤에게 랑구스가 그와 그의 쓰레기 무리보다 강하다고 간단히 말한다. 이것은 레톤을 화나게 만들고 그는 지크에게 그들이 랑구스와 같은 사람보다 못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모든 일이 터지기 전에 시험관이 나타나 학생들에게 입학시험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지원자들에게 등록 후
번호표를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토는 지크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며 그의 얼굴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지크는 레톤이 벌써 화가 났다는 것에 놀라며 요즘 젊은이들은 왜 성격이 급한지 궁금해합니다. 랑구스는 지크가 같은 나이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랑구스는 누구라도 약하다고 불리면 화를 낼 거라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지크는 시험이 필수인지 묻지만 랑구스는 참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크는 이것에 놀라지만 랑구스에게는 지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더욱 증명해줍니다. 그러자 랑구스는 시험 중에 다칠 수 있으니 철회하라고 지크에게 조언합니다. 지크는 랑구스에게 철회할 의향이 없다고 알립니다. 랑게즈는 시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지크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는지 보고 놀랍니다. 그러자 지크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잠시 후 모든 지원자들이 모입니다. 시험관이 앞에 서서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바위에 흠집을 내면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시험관이 제공한 무기 외에는 다른 무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바위에 흠집을 낼 수만 있다면 맨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험관은 그들 모두에게 3번의 시도 기회가 있다고 밝히지만 지크는 이것을 특별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랑구스는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렸고 지크는 바위에 흠집만 내면 되는데 왜 놀라는지 궁금합니다. 지크는 용의 피를 마시게 하는 시련 때문에 이미 엉뚱한 시험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크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러자 시험관은 시험 시작을 명령합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바위로 걸어가온 힘을 다해 베지만 그의 검이 산산조각나고 큰 굉음이 울려 참석자들의 길을 거의 멀게 만듭니다. 그가 쏟은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바위에 흠집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고통으로 땅에 쓰러지고 시험관들은 그에게 남은 2번의 시도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만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포기라고 선언하고 그를 데려갑니다. 그러자 지크는 랑구스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시험이 쉬워 보이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지크는 랑구스에게 그 바위에 대해 묻습니다. 랑구스는 그 바위를 재생석이라고 하며 사소한 흠집도 즉시 복구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무력으로 공격하면 손상 충격을 100배 이상 반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크는 그 바위가 꽤 터무니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자 랑구스는 실제로 사람의 에테르 원천 힘이 제대로 순환되면 흠집을 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방금 들은 것으로 지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무술 실력보다는 에테르 원천 힘을 제대로 다루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지크는 참가자들을 힐끗 쳐다보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원자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레틴과 그의 일행도 시험에 합격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가 앉아있는 곳에서 바위에 흠집을 내려고 팔이 부러진 후 지원자들이 하나둘씩 실패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시험관은 지크의 번호인 315번을 부릅니다. 랑구스는 지크를 두려워하며 지크에게 철회하라고 재촉하지만 지크는 그가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지크가 나서자 시험관은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자 지크에게서 엄청난 압박감과 아우라를 느낍니다. 지크는 무기 선택을 요청받고 지크는 맨손으로 할 계획이므로 필요 없다고 대답합니다. 시험관은 그에게 정말로 무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지 다시 묻고 그는 그렇다고 말하며 그의 주먹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그 남자를 안심시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이 말을 듣자 그의 주먹만으로는 바위에 흠집조차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랑구스조차도 지크의 팔과 주먹이 찢어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지크를 믿지 않습니다. 랑구스는 지크가 시험에 참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야 했다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지크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정했으므로 시험관은 그에게 진행하라고 말합니다. 지크는 바위를 확인하고 그것이 전에 본 적이 없는 광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그것이 1000년 후에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들을 모두 미래로 미루기로 결정합니다. 지크는 바위를 칠 준비를 하며 힘을 키웁니다. 그가 생성한 힘의 양으로 볼 때 바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선호하는 기술은 드래곤 슬레이어 전투 기술 형태라고 합니다. 그가 팔을 바위에 부딪히자 밝은 노란색 아우라가 그의 몸과 팔 주위에 형성됩니다. 이것은 충격 시 바위의 상단을 산산조각 내고 큰 소음과 먼지 구름을 남깁니다. 모두가 놀라지만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시험관의 눈은 크게 떠져서 큰일이라도 난 듯 행동합니다.
지크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 기술이 그의 나이에는 약간 고급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팔이 피를 흘리고 유니폼도 찢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지크는 바위를 부순 것에 대해 자신을 칭찬하는 대신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반면에 레토는 지크가 바위를 부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 뿐입니다. 랑구스는 지크가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서 턱을 줍고 있습니다. 시험관조차도 방금 본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성 등급 이상인 사람만이 재생석을 부술 수 있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크가 사생아이기 때문에 시험관은 그가 어떻게든 가문의 힘을 물려받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시험관은 또한 그가 지크가 사용한 움직임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자 지크는 시험관에게 걸어가 시험을 어떻게 치렀는지 묻습니다. 시험관은 그가 합격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녹색 물질이 들어있는 병을 받습니다. 지크는 주니어 시험관에게 병의 내용물에 대해 묻지만 그 녀석은 그를 증오스럽게 쳐다보며 비키라고 말합니다. 지크는 그 병이 시험 합격에 대한 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지크는 새로 사귄 친구에게 돌아오고 랑구스는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칭찬합니다. 그러자 지크는 랑구스에게 병에 대해 묻고 그는 그것이 치유 무략이라고 밝힙니다. 지크는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랑구스는 그것이 일반 등급의 치유 무략이라고 언급합니다. 지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물질이 독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말한 치유 무략이 실제로 엘릭서일 수도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엘릭서는 매우 희귀한 재료로 만들어지며 비밀 영역에서만 자라는 허브와 결합된 무략입니다. 이외에도 신성한 짐승과 환상적인 짐승의 순수한 엘릭서 코어가 추가됩니다. 엘릭서를 마시면 기본적으로 오래된 상처와 최근의 상처가 즉시 치유되는 동시에 체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엘릭서의 재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시중에 거의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자 지크는 치유 무략을 마시고 예상대로 찢어진 팔이 다시 아뭅니다. 지크는 감탄하고 치유 무략이 정말 엘릭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랭구스는 엘릭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엘드래곤 치유 무략은 상점에서 얻은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랭구스는 이것을 정상적인 일로 여기지만 지크는 모든 부상이 즉시 치유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는 엘릭서를 마실 때처럼 에테르서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랑구스는 지크에게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말하지만 지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크는 병을 확인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 지식이 1000년 넘게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랑구스는 지크에게 꽤 강하다고 상기시키고 지크는 자신이 가장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놀랍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레톤과 그의 불량배들이 곧 시험을 보기 위해 앞으로 나서고 그들 모두 합격합니다. 지크는 이미 그들이 합격할 것을 알고 있어서 놀라지 않습니다. 마침내 지원자 414번이 호명되고 그는 랑구스로 밝혀집니다. 그가 계단을 내려올 때 지크는 랑구스가 긴장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촉구하며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랑구스는 기본적으로 돌아서서 지크에게 잣대를 너무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랑구스가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칼을 집어들고 지크는 그 녀석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랑구스는 심호흡을 하고 칼로 바위를 칩니다. 그러나 그는 흠집 하나 내지 못하고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관은 그에게 2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랑구스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도하지만 결과는 여전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불량배들이 말한 것처럼 실패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예상대로 레톤과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를 비웃으며 발령의 아이는 항상 발령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지크에게 이전에는 랑구스처럼 약한 사람이 그들보다 강하다고 말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시험관은 랑구스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시 시도하고 싶은지 묻고 랑구스는 완전한 어둠의 상태에 빠지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지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랑구스는 혼란스러워하며 돌아보고 지크는 칼 대신 창을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 랑구스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지크는 그가 한 말을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지크는 랑구스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기를 사용한다고 꾸짖습니다. 지크는 그가 아무리 많이 시도해도 칼로는 바위에 흠집 쫓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레톤과 그의 친구들은 지크를 다시 비웃기 시작하며 랑구스는 어렸을 때부터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창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랑구스가 무기를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그의 한심한 모습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지크는 시험관에게 시험 도중에 무기를 바꿔도 되는지 묻습니다. 시험관은 지크에게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지크는 랑구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자유롭게 창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지크는 훌륭한 동기부여 연설가로 서서 랑구스에게 패배자처럼 떠날 준비가 되었는지 묻지만 랑구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랑구스는 다시 일어서서 지크에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창을 사용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랑구스의 아버지는 용의 둥지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항상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의 아들을 잘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한 모든 것 때문에 랑구스는 자신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는 지크가 칼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항상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지크를 안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를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창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크는 그에게 그냥 똑바로 찌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촉구합니다. 랑구스는 처음으로 창을 휘두르는 사람이 재생석을 쳐서 손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지크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는 그를 믿기로 선택합니다. 지크가 그를 믿기 때문에 그도 똑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랑구스는 자세를 취하고 그의 몸을 통해 흐르는 에테르 에너지원이 칼을 들고 있을 때와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랑구스는 돌을 향해 달려가서 쳐서 엄청난 충격파를 남깁니다. 레톤과 그의 불량배들은 랑구스가 무기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말하며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랑구스가 해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시험관조차 랑구스가 실제로 창으로 돌을 꿰뚫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크는 랑구스를 자랑스러워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랑구스는 시험관이 그의 책에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기록했을 때 그의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랑구스는 다시 확인하기 위해 다시 물어봐야 하지만 지크는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그가 실제로 해냈다고 안심시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에 겨워 그는 지크를 껴안습니다. 레티나와 그의 친구들은 랑구스가 실제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으며 모두 행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시험관은 목소리를 높여 지원자들에게 시험이 끝났고 다음은 입학식이라고 알립니다. 지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바위를 긁는 것이 그들이 요구할 유일한 시험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랑구스는 그들이 아카데미에 들어간 후 실제로 또 다른 시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지크는 랑구스에게 이미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랑구스는 엘드래곤 가문의 수장들이 나타나 참가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바로 그때 많은 오라 농사꾼들이 멀리서 나타나 학생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들 중에는 지크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고 그는 랑구스에게 우울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랑구스는 지크가 가문의 수장을 헐뜯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크는 가문의 수장을 못생긴 녀석이라고 부르며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기 전에 랑구스는 그의 손으로 그의 입을 가립니다. 랑구스는 지크에게 조용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지크는 조용히 하기로 결심합니다. 지크는 엘드래곤의 군대라고 여겨지는 남자들을 쳐다봅니다. 그는 그들이 대부분 육성이라서 괜찮은 녀석들이 몇 명 있어서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수장인 발자 엘드래곤은 팔성 전사라서 그를 큰 인물로 만듭니다. 그의 시대에는 세상에 팔성이 거의 없었고 지크는 얼마나 많이 남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지크는 랑가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는 발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그 남자가 그의 아버지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발자는 압도적인 오라로 학생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몇 마디만 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엘드래곤의 살과 피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의 오라와 함께 짓누르는 무게를 지니고 있어서 지크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랑구스조차 숨쉬기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지크는 발자의 존재로부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발자를 향해 순수한 증오만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학생들에게 연설을 마친 후 발자는 돌아서서 떠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장로가 고삐를 잡고 학생들에게 가문의 수장이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지크의 관심을 끌고 그는 금발머리 장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지크는 발자의 출발이 학생들의 긴장을 약간 완화시켰다는 것을 알아내지만 그들은 모두 발자의 존재의 여파로부터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러자 시험관은 앞으로 나아가 기숙사 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지크는 그들이 모두 같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랑구스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설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카데미에는 4개의 기숙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기숙사 이렇게 4곳 중 하나에 배정됩니다. 잠시 후 지크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떠나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는 새 친구에게 잘 지내라고 말하고 둘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헤어집니다. 지크는 아카데미의 동쪽 기숙사에 배정되었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에 놀랍니다. 그는 방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손에 든 쪽지에 적힌 지시사항을 따릅니다. 그는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룸메이트가 화를 낼까봐 걱정하고 이 모든 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문에 도착하고 모든 열정을 담아 문을 열어 도착을 알리고 새 룸메이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러나 룸메이트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열정과 흥분은 사라집니다. 지크는 룸메이트가 다름 아닌 랑구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보자 그는 그저 그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랑구스는 그에게 동의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이미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그러자 지크는 랑구스에게 오늘 계획이 없냐고 묻고 그는 없다고 말합니다. 훈련 세션이 다음날 시작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내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이를 인정하지만 랑구스는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랑구스는 모든 꾸짖는 시간을 지나쳐서 다음날 훈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자라고 제안합니다. 분명히 지크는 원래 학교를 버리고 모험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학교에 도착한 이후로 본 새로운 것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1000년 후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당분간 집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아이들은 교사의 지도 아래 집중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드래곤, 가문의 15대 수장이 만든 드래곤의 숨결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주시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는 그들 중 일부가 그것을 마스터했으며 그중 한 명이 가문의 수장의 딸인 라이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분명히 그녀는 이미 2번째 스타로 분류될 만큼 충분히 숙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크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크는 머리에 바위를 이고 작은 바위가 붙어있는 아령 2개를 들고 있습니다. 교사는 지크가 수장의 힘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선생님은 그저 궁금해할 뿐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크는 자신이 발명한 호흡법인 용왕의 숨결이 어떻게 수정되어 용의 숨결로 전해졌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흡법은 공기 중에서 에테르를 몸 안으로 끌어들여 전달하는 방법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에테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최적 수준은 사용자의 기술과 창의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각 귀족 가문이 자체 스타일을 다듬고 완성된 기술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지크는 그 기술이 안전하고 배우기 쉽다고 인정하지만 가만히 서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면 완전히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원래 기술을 사용하면 이동 중에도 에테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의 효과는 엄청나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때문에 극소수만이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지크는 클랜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시 그것을 단순화했지만 1000년 넘게 진화하고 유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크는 이에 감명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다른 무술 기술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훈련 세션 후 아이들은 식당으로 향하여 식사를 합니다. 모두가 피곤함 때문에 식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지크는 세상 걱정 없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는 랑구스가 지쳐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최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랑구스는 어쩔 수 없이 지크에게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지 묻습니다. 지크는 랑구스를 무시하며 그저 약골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더 많이 먹고 더 열심히 훈련하라고 촉구합니다.
랑구스에게 강의하는 동안 지크는 훈련을 잘 받은 아이들 중 일부가 실제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그때 라이카가 지크에게 접근하고 지크는 그녀를 모르기 때문에 곧바로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랑구스는 이 말을 듣고 거의 음식에 질식할 뻔하고 재빨리 지크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는 라이카가 수장의 딸이라고 말하지만 지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순진하게 랑구스에게 말합니다. 랑구스는 그들에게 라이카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크에게 말하면서 압박감에 거의 죽어갑니다. 지크는 그저 바보처럼 그를 바라보며 자신이 사생아이긴 하지만 수장의 아들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랑구스와 라이카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라이카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지크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라이카는 어떻게 맨손으로 제 생석을 부술 수 있을 만큼 강해졌는지 묻습니다. 라이카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지만 지크는 그저 멋진 남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대답합니다. 지크는 랑구스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음식이나 먹으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러자 라이카는 지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와 함께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지크는 그녀가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하고 라이카는 분명히 지크에게 그녀의 부하가 되라고 재촉합니다. 라이카는 지크에게 자신이 사생아이기 때문에 그를 후원할 것이고 그는 분명히 동맹을 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이카는 지크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차기 수장이 되는 것을 돕기를 원하고 가문의 수장이 되면 후하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달콤하게 말하지만 지크는 침착하게 그 제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라이카는 이 말을 듣자 지크도 가문의 수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가 쓰레기를 뱉는데 바쁜 동안 지크는 그녀를 관찰하고 그녀가 이미 2개의 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녀의 나이에는 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크는 마침내 입을 열어 가족과 관련된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라이카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지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더욱 끈질겨집니다. 지크는 짜증이 나서 식탁칼로 식탁을 찌르면서 몸에서 무서운 압력을 내뿜으며 라이카에게 누구를 섬기는데도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크는 자신이 당연히 가장 강하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합니다. 라이카는 지크의 압력을 느끼고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지크의 아우라가 실제로 자신을 겁주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지크는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랑구스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자 라이카는 이성을 잃고 지크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지크는 이 말에 놀라지만 도전을 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곧 라이카가 훈련장에서 결투를 한다는 소식이 학생들 사이에 퍼집니다. 학생들은 결투를 보기 위해 달려오고 랑구스는 정신이 나갔지만 지크는 매우 평범하게 행동합니다. 랑구스는 지크에게 라이카와 싸우려고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지만 지크는 그녀가 누군지 모른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러자 지크는 랑구스도 격식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왜 이러는지 묻습니다. 바보야, 그건 내가 수장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라고 랑구스는 말합니다. 그러자 지크는 랑구스에게 자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지크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라이카가 발자의 딸이고 타이포나 혈통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타이포나는 기본적으로 엘드래곤을 후원하는 4대 가문 중 하나입니다. 랑구스는 라이카가 티포나 가문의 검술을 모두 마스터해서 천재라고 말한다. 지크는 라이카가 발자 딸이라는 것밖에 모른다고 랑구스에게 태연하게 말한다. 지크는 모르는 게 오히려 더 재미있다고 웃는다. 그는 흥미로운 전개라고 생각하지만 랑구스는 라이카를 이길 수 없다고 야단친다. 랑구스는 왜 도전을 받아들였냐고 묻고 지크는 결투 신청을 받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지크는 라이카를 쳐다보며 그녀가 결투 준비가 더 된 것 같다고 결론짓는다. 그러자 라이카는 지크에게 닥치라고 소리치며 검을 제대로 된 전사처럼 땅에 꽂은 채 지크에게 좋은 예절을 가르쳐줄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둘 다 싸울 준비가 되었으니 랑구스는 경기장을 떠난다. 랑구스는 도망치면서 지크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이제 둘만 남게 되자 지크는 라이카에게 왜 그렇게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지 묻는다. 라이카는 가문의 다음 수장이 되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지크를 이기고 그를 부하로 만들고 싶어한다. 지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모든 것이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라이카는 지크가 너무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에 놀라 그가 사생아라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지 묻는다. 지크가 라이카에게 안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말을 끊는다.
라이카는 지크를 포함해 다음 수장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후계자가 5명이라고 설명한다. 지크는 엘드래곤의 4대 가문 중 하나의 혈통을 잇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핵심은 어느 가문이 수장을 배출하느냐인데 이는 모두가 학원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카는 오빠들에게 맞서기 위해 더 많은 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모든 설명에 지크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하지만 요점을 파악하는 데는 성공한다. 라이카는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크에게 달려든다. 그녀는 지크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하고 검으로 지크를 때리려 하지만 지크는 갑자기 뒤로 물러선다. 지크는 공격을 피하지만 검격은 땅을 산산이 부숴버린다. 라이카는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 지크를 공격한다. 그녀는 맹렬하고 엄청난 힘으로 칼을 휘두르며 관중들을 완전히 놀라게 한다. 그들은 훈련용 검일 뿐인데도 라이카가 검을 너무 잘 다룬다고 칭찬한다. 마치 관중들이 자신을 응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지크를 공격하는 강도를 높인다. 그러나 지크는 경기장을 뛰어다니며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할 뿐이다. 반면에 관중들은 라이카가 가문의 수장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지에 감탄한다. 그들은 라이카가 곧 경기를 끝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은 모르지만 라이카는 지크가 자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뛰어다니기만 하기 때문에 이미 좌절하고 있다. 지크는 라이카의 공격을 피하는데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라이카는 공격을 맞힐 수 없는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지크는 라이카가 실제로 빠르다고 칭찬하고 그녀가 사용하는 기술도 훌륭해 보인다. 지크는 심지어 그녀가 일반적인 일성 전사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라이카는 화가 나서 지크에게 소리치며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싸우라고 말한다. 라이카가 원하니 지크는 그녀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지크는 그녀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그녀의 가슴을 때린다. 주먹은 그녀의 몸을 통해 파괴적인 파동을 보내 그녀를 기침하게 만든다. 라이카는 고통에 무릎을 꿇고 다른 학생들에게 충격을 준다. 고통의 라이카는 고개를 들어 지크에게 왜 자신보다 훨씬 잘해야 하는데도 그를 때릴 수 없는지 묻는다. 지크는 그녀가 자신이 만난 대부분의 일성보다 빠르다고 인정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성전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자 라이카는 지크도 일성이라고 상기시키며 반박한다. 지크는 그녀의 호흡, 근육의 떨림, 심지어 눈의 움직임까지 그녀의 움직임을 쉽게 읽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그는 그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크는 너무나 거만하게 설명해서 라이카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그녀는 다시 칼을 들고 지크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날려버릴 준비를 한다. 하지만 기습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크는 여전히 고개를 하듯 뒤로 뛰어 피한다. 이것은 라이카를 지크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시키고 지크는 그녀를 주먹으로 멀리 있는 벽으로 날려버리는 것으로 그녀를 처벌한다. 그녀는 벽에 부딪히고 그 지역을 덮는 거대한 먼지 구름을 남긴다. 관중들은 이것을 보고 라이카가 실제로 졌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는다. 라이카는 이것을 보고 흥분하고 경기장으로 달려 돌아와 지크에게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한다. 그러나 지크는 라이카에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크는 라이카가 그의 공격을 실제로 견딜 수 있다는 것에 감명받는다. 먼지가 걷히자 라이카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무릎을 꿇고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지만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랭구스는 그녀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막으려고 한다. 그러자 지크는 랭구스에게 물러서라고 말한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다치면 그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지크는 그것을 의심했고 이제 라이카가 이성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라이카는 일어서고 섬광탄 아우라가 그녀 주위를 감싼다. 관중들은 라이카가 이성에 도달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이성 영역은 소유자가 무술을 위해 신체 밖으로 진정한 근원력을 투사할 수 있는 영역이다. 투사는 기본적으로 아우라로 알려져 있다. 라이카는 더 강해 보이고 그녀는 이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밀어준 지크에게 감사한다. 격노한 그녀는 지크를 쓰러뜨릴 준비를 하고 그에게 달려든다. 그녀의 검은 금빛 아우라의 흔적을 따르고 지크는 그녀가 더 강하고 빨라졌다고 인정한다. 지크는 그녀의 힘을 잘못 판단할 때까지 그녀를 계속 가지고 놀고 결국 얼굴에 베인다. 라이카는 그가 경외심에 휩싸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성의 힘을 자랑한다. 그녀는 지크에게 진정한 뇌령대 검수를 곧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반면에 지크는 마침내 과거에 본 적이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이 난다.
그는 라이카가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보게 되어 절대적으로 흥분한다. 그러자 라이카는 지크가 움직이기도 전에 뇌광섬 기술을 활성화하여 완전히 충격을 주고 라이카가 어떻게 번개를 휘두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지크는 라이카가 꽤 미쳤다고 인정하지만 라이카는 그에게서 어떤 형태의 후회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웃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카는 분노하여 또 다른 기술을 활성화하여 지크를 공격하고 라이카가 하는 일은 그에게 너무 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그는 자신의 몸이 라이카가 자신에게 하는 일을 아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동안 관중들은 모두 놀란다. 그들은 일성전사가 라이카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크는 라이카의 움직임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성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낸다. 지크는 라이카가 꽤 잘하고 있다는 것과 그녀가 번개에 덮여있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천년 전에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지크는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지만 그녀의 완전한 힘을 보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공격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이카는 지크가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뻔뻔함에 화가 났다. 그녀는 지크가 자신감에 차 있다고 결론짓고 그의 자신감을 빼앗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지크가 피할 수 없는 더욱 치명적이고 빠른 기술로 그에게 돌진한다. 지크는 공격이 자신에게 적중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는 벽에 던져져 큰 폭발을 일으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녕을 걱정하게 만든다. 먼지가 걷히고 지크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이것은 그녀를 다시 화나게 하고 그녀는 그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번개 공격으로 그를 친다. 랑구스가 달려와 라이카에게 공격을 멈추라고 하지만 라이카는 지크가 서 있다고 대답하며 거절한다. 라이카는 그렇게 하면 그의 자존심만 꺾을 뿐이라며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이카는 지크가 항복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살살 대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지크는 묵묵부답이고 라이카는 그가 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드래곤으로서의 자존심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가 거만하게 행동하자 라이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천둥 정령 대검술 천상의 천둥을 활성화하고 그것으로 그를 친다. 지크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움직일 수 없고 그는 공격에 모든 힘을 받았다. 그의 몸은 너무 많은 번개에 맞아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공격이 끝나자 지크는 산산이 부서진 땅에 쓰러져 반응이 없다. 라이카는 마침내 그녀의 검을 땅에 밀어넣고 경기가 끝났다고 믿는다. 놀랍게도 그녀는 지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오고 마침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다고 말한다. 라이카가 뒤돌아보니 놀랍게도 지크의 몸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가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은 그녀에게 충격을 주고 지크가 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게 만든다. 지크 또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기라고 부르는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자존심을 가지고 라이카에게 걸어가면서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라이카의 힘을 연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맞도록 내버려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알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라이카는 지크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궁극적으로 혼란스러워한다. 지크가 아는 것은 라이카가 그녀의 공격으로 그를 때릴 때 그는 끊임없이 그의 용왕의 숨결을 사용하고 있었고 번개 에너지가 결국 그의 왕의 숨결에 반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의 안에 번개를 축적했고 곧 그는 번개를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크는 라이카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검술이 가문의 기술이기 때문에 라이카가 희귀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한다. 지크는 그녀의 전체 가문이 그녀와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로 결정하고 원천 힘 자체가 번개와 융합될 수 있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 지크는 또한 라이카 덕분에 두 별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이것으로 지크는 자신감 있게 그녀에게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라이카는 화가 나서 그에게 검을 휘두르지만 지크는 미소만 지으며 번개 힘을 활성화한다. 지크는 너무 빨리 점프해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의 원천 힘이 번개의 속성과 융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전체 근육과 신경이 자극되어 더 많은 힘을 준다. 지크는 그것을 특별한 특징으로 여기고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한편 라그누스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간신히 따라잡고 있다. 라그누스는 곧 지크가 이미 라이카의 공격을 꽤 쉽게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라이카는 이 모든 것에 좌절하고 지크에게 자신을 조롱하려고 하는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녀를 진정한 위협으로 본다고 말한다. 라이카는 그를 방심하게 만들려고 먼 거리까지 검을 휘두르지만 그는 여전히 공격을 피하고 싸움을 끝낼 때라고 결심한다. 지크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다. 라이카는 지크가 이 말을 할 때 혼란스러워하고 지크는 그녀에게 들은 대로라고 알려준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나 특별한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라이카에게 충격을 주고 지크가 비밀 전투 기술을 훈련받았는지 질문하게 만들지만 그녀는 어느 집인지 파악할 수 없다. 지크는 그녀가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회를 이용하여 엄청난 속도로 그녀에게 돌진한다. 지크는 그녀를 그의 최신 기술인 용학살술, 천둥의 폭풍으로 때린다. 강력한 번개 조합으로 라이카는 무릎을 꿇고 지크는 미소를 지으며 경기가 끝났다고 말한다. 라이카는 너무 손상되어 무릎을 꿇고 있을 수도 없었고 고통 속에 땅에 쓰러진다. 라이카는 자신이 방금 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을 향해 기어간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가문의 수장이 되기 위해 그녀의 형제들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녀가 자신을 꾸짖는 데 바쁜 동안 지크는 그녀에게 걸어가 그녀가 실제로 강했다고 말하는데 그녀는 그에게 정말 힘든 싸움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언급하고 싸움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는 라이카에게 다시 결투할 기회가 있을지 묻는다. 사실 그는 그들이 미래에도 또 다른 결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동안 라이카는 공포와 충격에 질려 바라보고 있다. 몇 시간 후 라이카의 아버지 발자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몬스터를 휩쓸고 있는 던전에서 보인다. 그의 용전투 기술의 첫 번째 형태만으로도 스트레스 없이 전체 몬스터 무리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 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전령이 그의 딸에 대한 최신 보고서에 대해 그에게 말하기 위해 던전에 들어온다. 그는 발자에게 그의 딸 라이카가 두 별로 진급했다고 알리지만 발자는 이에 감동받지 않는다. 그 남자는 발자에게 라이카의 진급이 그녀의 나이에 정말 큰 업적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그녀가 졸업하기 전에 5별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발자는 재능은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정리한다. 그는 그녀가 마침내 그녀의 새로운 힘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뉴스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 남자에게 촉구한다. 바로 그때 그 남자는 발자에게 라이카가 방금 싸움에서 졌다고 말하고 발자는 그녀가 선배와 싸웠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전령은 라이카를 물리친 사람이 그의 사생아 아들 지크라고 말한다. 발자는 그를 낳은 여자 때문에 지크를 기억한다. 발자는 지크의 어머니가 실제로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두 별을 물리치는데 사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러자 전령은 전체 일에서 아름다운 점은 지크가 스스로 두 별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아무에게도 지도를 받지 못했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이 말을 듣자 발자는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할 때라고 결심한다. 그 남자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발자에게 너무 이르다고 상기시키려고 하지만 발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오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발자는 첫 번째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쓰레기이고 미래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그 장교는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발자는 프레야를 소환하라고 장교에게 말함으로써 그가 내놓고 있는 것에 더 충격적인 명령을 추가한다. 그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고 발자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지크가 흥미로운 아이이기 때문에 프레야가 시험을 감독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 장교는 명령을 인정하고 걸어간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발자는 마침내 지크가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게 되어 흥분을 드러낸다. 나중에 지크와 다른 학생들은 훈련장에서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크는 자신의 크기의 5배나 되는 바위를 운반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그는 호흡 기술을 연마하는 데 바쁜 반면 다른 아이들은 용의 숨결을 연습하고 있다. 그가 배우고 있는 호흡 기술은 그에게 간단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는 아이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랑구스는 곧 지크의 훈련 방식의 차이를 알아차리고 그에게 그들과 함께 훈련하는 데 관심이 없는지 묻는다. 지크는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랑구스는 용전투 기술 훈련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자 지크는 이미 배웠다고 침착하게 대답하며 랑구스를 놀라게 합니다. 랑구스는 방금 가르쳤는데 벌써 다 익혔을 리가 없다고 그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지크는 그의 에테르 흐름이 얼마나 불균형한지에 대해 몇 가지 레슨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지크는 머리에 이고 있던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고 랑구스에게 뒤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랑구스가 그러자 지크는 뒤에서 그를 때려 아주 좋은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지크는 랑구스에게 지금 느끼는 것이 올바른 통로라고 말합니다. 랑구스는 즉시 차이를 느끼고 지크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때 랑구스는 지크가 실제로 그걸 마스터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지크는 랑구스가 자기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랑구스는 재빨리 오해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합니다. 랑구스는 아버지 외에는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어서 항상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크는 이미 라이카를 혼자서도 이길 만큼 강합니다. 랑구스는 용전투 기술이 지크에게는 단순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지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크는 안정성이 있게 인상적이라고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 용전투 기술은 한때 그의 아들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폄하했습니다.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싸움 형태가 통합된 압도적인 힘의 전투 기술입니다. 게다가 지크는 라이카와의 싸움 덕분에 새로운 형태를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 용을 쓰러뜨리는데 사용한 기술이 최종 형태이고 지크는 그 기술이 몇 년 동안 어떻게 다듬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지크는 용 전투 기술에서 더 배울 것이 없으니 이제 신체 훈련으로 돌아갈 때라고 결정합니다. 갑자기 랑구스가 지크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며 자신을 훈련시켜줄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랑구스는 힘들지만 정말 강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지크는 랑구스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랑구스가 아직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나타나 지크에게 자신도 훈련시켜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라이카입니다. 수줍어하지만 지크가 자신을 이길 만큼 인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이카는 지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고 경기 중에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인정합니다. 지크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충격을 받고 라이카는 형제들을 뛰어넘고 심지어 지크 자신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 강해지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라이카는 완전히 자존심을 버리고 지크에게 더 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지크는 잠시 답을 생각하며 라이카를 불안한 상태로 만듭니다.